살인 미수범 김진성에 대한 신상을 비공개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래, 왜 비공개하는데? 그랬더니 그 이유도 비공개랍니다. 예? 일단 기사부터 보고 안 있습니다. 알려줌. 네, 어제 부산경찰청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약 1시간 정도 열렸는데요. 7명이 참석해서 찬반 토론을 했고 결국 비공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위원 명단도 또 찬반 비율도 공개하지 않았고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당직 관련된 것만 빼고 다 공개한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도로 비공개로 확 닫아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알려지면 동네에서 증언해 줄 사람이 너무 네. 많기 때문이 아닌가 어, 라는 생각이 다시 들기 시작합니다. 자, 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가장 비교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박근혜 카타칼 피습범 관련된 얘기예요. 야. 네. 그 당시에 박근혜가 이제 대전에서 얼굴에 카타칼을 맞았죠. 그래서 이거 얼굴이 뭐 말로는 5cm 이게 진짜 열상이지. 5cm라 그랬나 10cm라 그랬나 아무튼 겁나게 찢어졌는데 그게 쉽게 말해서 다시 경동맥으로 내려왔다 그러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뭐였다 그래갖고 하루 반 동안을 중환자실에서 수술을 받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언론 보도가 가장 쓴 얘기가 대전은요였어요. 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그 테러범의 신상에 대한 게 낱낱이 다 공개가 됐어요. 잠깐만, 그 대전은요 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데, 대전은요 할까봐 CBS에 윤여정이 출연합니다. 그래가지고, 대전은요는 그 비서관, 거기 정치 조직에서 만든 거였다라고 미리 김을 자백을 빼요. 했죠. 네. 김을 빼요, 미리. 일부러. 왜? 부산은요라고 비슷한 말이라도 나오면, 이거 선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비겁한, 아무튼 그때하고 비교하면 이건 달라도 너무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니 이번에는 진짜 목을 찔렀다고 경동맥까지는 안 가잖아요. 경정맥을 찔렸고 실제로 사람이 목숨이 경각에 오고 가는 상황이었는데 이러한 범위에 대한 신상 공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범인이 분명히 뭔가 더 이상 밝히면 안 될 정도의 구린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얘기를 못 듣게 하려는 거예요. 근데 뉴탐사가 이미 누군지 다 깠는데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네. 뉴탐사를 안 보는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만 보는 사람들마저도 이 사람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져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하나의 소름 끼치는 송 작가의 촉을 어저께 또 또 뭐. 느꼈잖아요. 왜요? 또 무슨 촉일까? 제가 어저께 그 얘기, 8쪽짜리 변명문. 변명문 얘기하면서 내가 왜 그걸 감춘다 그랬어요. 안 죽었으니까. 그래서 오늘 경찰 발표에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애초에 범인이 8쪽짜리를 맡길 때 네. 성공이라고 이재명 대표 돌아가실 때죠. 언론사에 보내라. 국내 주요 언론사 5곳에 보내라. 실패하면 집으로 가족들한테만 보내라요. 그럼 뭐야? 결과적으로 얘는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를 전부 다 상정해 두고 이 정도의 일을 벌였다는 거고 네. 지금 경찰이 이 사람에 대한 신변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는 그리고 8장을 막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재명 대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100% 공개가 되면 이게 100% 정치 쟁점화 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어저께 촉으로 찍은 거 아니야. 경찰이 지금 그렇게 확인해 준 거잖아. 근데 8쪽짜리 변명문이라고 여러분이 들으시니까 그냥 되게 뭔가 낯설고 뭔가 이런 느낌이 와닿지가 않잖아요. 네. 국제 뉴스 면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르면서 남긴 영상, 테러를 저지르러 가기 전에 남긴 영상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국제뉴스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냐면은 얘는 처음부터 계획을 했고
그래서 이런 것까지 남겼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말 테러리스트고 엄청난 사람이다라는 식의 뉴스가 나와요. 그거를 대입해 보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8쪽짜리 변명문이라고 해서 뭔가 가볍고 그냥 그런 건가 자기 신경을 남긴 거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외 뉴스로 보면 국제 뉴스면으로 보면 그냥 테러리스트가 자기가 범행 저지르기 전에 내가 죽이러 갈 거고 그거예요.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송 작가 여기서 그치지 않아. 송 작가의 음모론은. 네. 자, 이거를 우편으로, 그러니까 성공하면 언론사 보내주고, 실패하면 집으로 보내줄 사람이 따로 있었죠. 네. 그 사람을 급하게 체포를 했다가 풀어줬죠. 이걸 보면서 저는 또 하나의 촉이 왔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네. 성공했을 때 보내는 공개적 8장 말고 집으로 보내는 별도의 편지가 있다. 경찰은 그거를 확보하고 지금 없애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르다. 다른 거야. 그 내용이 다른데 그런 거지. 집으로 보내는 그 내용 속에는 내가 잠깐만 제 말은 못하겠네요. 그럼 내가 할게. 어차피 내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너님이 대표시니까요. 찰컹찰컹 하더라도 너님이 가시는 그렇지. 거니까요. 네, 그러니까 하세요. 집으로 보내는 그 네. 편지에는 내가 잡혀가고 난 몇 달이 지나면 누가 와서 원룸 100개를 계약을 해줄 것이다. 그러면 그거에 관한 것들을 니들이 받아갖고 생활비로 써라. 라든지 아니면 누구누구를 만나게 되면 이거에 대한 왜냐면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어차피 지금 잡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은 정치적 내용을 보낸다 그러면 집하고 언론사하고 같이 보내면 돼. 근데 집에다가 이걸 보냈다. 나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이 그렇죠. 뭐냐. 그러면 가족들이 뭐라 그래서 아니 미친 새끼 생활비도 안 벌어다 주셔가 이걸 왜 보내? 그런단 말이야. 그렇네. 그러니까 집에다 보내는 거는 다른 내용이었을 거라는 거지. 왜 자기가 100개를 알아보고 다녔는지부터 시작해서 네. 나 이후에 옥바라지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나는 별도로 맡겼을 거라고 생각해, 지인한테. 그리고 누군가를 찾아가라.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이 다 알아서 해결해 뭔가 줄 해줄 것이다.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맡겨놓은 걸 아니까 네. 부랴부랴 이 사람을 공범이다 그러고 얼른 체포를 해갖고 너 그 편지 있어 없어? 여기 있는데 아직 안 붙였는데 내놔. 그거 진짜 공개되면 안 돼. 그래서 그거 뺏고 풀어주는 풀어주는 거지. 거지. 그리고 너 이거 있었다라고 나중에 증언하면 너 진짜 주저새도 모르게 이 연탄불 맞는다. 나는 진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근데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성공할 때와 실패할 때 상관없이 언론사에 보내는 용과 집에 보내는 내 용이 말이야. 두 개가 있었을 가능성이 당연히 있죠. 2개가 있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걸 이 정도까지 치밀하게 또는 공작금 받아가면서 모범택시 타고 가면서 이거를 했던 사람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 그만 말하면 경비도 안 나와. 네. 작년 4월 달부터 준비를 했다. 작년 4월 달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시기, 상상할 수 있는 시기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작년 4월이면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 활동을 하고, 당대표 선거에 말하자면 나가갖고 정치 입문을 하려고 할 때부터 얘는 놔두면 안 돼라는 생각을 갖고 이거를 준비하고 기획하던 집단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 당시 일반적인 아직 초선 절반짜리 보궐 국회의원을 갖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 선거 떨어진 이재명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작년 4월부터 이 사람이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그럴 이유면 저런 입장문이 나오지도 않지. 근데 입장문은 본인이 쓴 건 맞을까요? 절대 아니죠. 본인이 쓴 건 가족한테 보낸, 가족한테 붙여줘라고 70대 친구한테 맡겨놓은 그게 더 문제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국진당 소속인 거 아닌 것만 해갖고 일단 공개는 하죠. 왜냐면 경찰이 이런 중대 범죄자, 그러니까 인권을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야당 대표를 습격해서 살해하려고 했던 사람의 신상을 안 밝힌다는 건요.
9.11 테러를 저지르는 범인을 잡아놓고 범인이 누군지 안 가르쳐줘. 범인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결국 이 사람의 살아온 궤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는 사람들이나 몇 번이라도 대화를 나눈 사람들이 해봤으면 얘가 이미 제가 한 달 전에 술 한잔 먹다가 얘한테 들었는데요. 작년 4월에 누가 돈을 얼마를 싸줄 테니까 이런 거 할 수 있냐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네요. 칼 쓰는 법도 연습을 받았다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지 주둥아리가 쳐 흘려는 얘기들이 사방에서 날라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제8조의 2 피의자 얼굴 등 공개에 보면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 2번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번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번 피의자가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공개 안 할 이유가 없다니까. 왜 공개를 안 해? 그리고 공개 안 하는 이유를 또 공개를 안 해. 그러니까 기준도 공개 안 하는 기준도 없어. 지금 이거는 야. 사상 최대 아니 전 세계 어느 나라의 형법 집행에 있어서 실제 피해자가 있는데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을 안 알려줌이라고 하는 사례는 역대껏 없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표 피습 때도 만 하루 만에 신상 공개했죠, 사실상. 예. 그래서 지금 배방읍의 변설 이게 또 다시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박은 뭐예요? 예. 김진성이 동네. 가게를 내고 있는 네. 동네. 동네죠. 아산시 부동산인데. 배방읍. 네. 근데 이 배방읍에는 대통령 장모 최은순이 네. 우연히 거기서 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우연히 그래서 거기에 심지어 방주 산업이라고 하는 네. 이 개인 그게 가족 회사가 조소지를 주고 있어요. 우연히. 네. 김건희 가족 회사가.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 헬기 문제 고발했던 이면태기가 네. 또 이 배방읍에서 소아청소년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경교롭네요. 배방읍이 아주 큰가요? 아니면 거기는 배방읍. 읍이 커봐야. 아니, 읍이 배방읍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러니까 군도 아니고 시도 아니고 읍인데.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배방읍에는 신천지 교회가 오. 흐흐. 신천지. 바로 여기 다 걸어서 5분 거리 안에 어머. 다 있는 요런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이쯤 되면 그 동네는 읍이 배방읍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일동부동산 이게 내가 알려드릴게. 여러분들 이 김진성이 있었던 일동부동산과 소아과와 신천지 교회가 네. 거의 두 블록에서 세 블록 안에 다 이렇게 모여 있는 정말 신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경찰이 진짜 이상한 거는 1시간 동안 찬반 토론은 이어졌는데 결론이 비공개. 근데 비공개한 이유도 비공개. 위원 명단도 비공개. 위원들이 찬반 비율 투표했을 때도 이 비율도 비공개. 잠깐만요. 그럼 우리 보고 다 비공개지만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럼 막 믿어요. 상상을 하라는 거예요. 막. 상상을. 아니, 어떻게 믿어? 나 못 믿어.